저 사진 기억나? 처음 만났을 때는 어떤 느낌으로 나왔었어? 글쎄 나 좋아하는 마음 별로 없다면서. 호감이야 있었겠지. 오빠가 영화 보여준다 그래가지고 나온 거잖아. 너의 솔직한 마음을 얘기해봐. 좋대? 결혼을 하잖아. 젊다. 지금의 너랑 많이 다른 것 같아. 그땐 아무것도 몰랐지. 아무 일이 없었을 때였으니까. 얼마 만에 보는 거야? 8년? 그때 당시엔 저거를 굉장히 많이 봤겠지? 저 당시에는 하루에 한 번씩 봤지. 근데 그때는 저런 사진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. 왜냐면 초음파 사진이잖아. 그냥 저거는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고 너한테? 저 시기가 지나가고 당연히 아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 사진은 그렇게 나한테 중요하지 않았어. 굉장히 의학적인 의미였었던 것 같아. 아 그렇구나. 나는 저 사진을 보면서 애기한테 편지 써주고 그러니까. 아이가 생겼다는 기쁨이 컸었나 봐. 그래서 저 사진을 보면서 되게 기다렸던 것 같아. 그랬었구나. 이런 얘기 진짜 처음 해본다. 진짜 처음 보는데? 아예 그때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. 묻어놨었으니까. 사실 초기에 계류 유산 같은 거를 하는 게 되게 잦은 일이라는 걸 지금에야 알지만 그때는 나는 우리 애기가 어떻게 될 거란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. 내가 그런 열 외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. 그러니까 애기를 가진다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야. 인생길을 가는데 애기를 안 갖는다는 건 약간 이렇게 빠지는 거야. 근데 난 이렇게 빠진 적이 없거든 인생에서. 그리고 애기를 가졌어? 나도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한 1년 정도 신혼을 보내고 애기를 가졌잖아. 그래서 정도로 들어왔어. 근데 애기가 어떻게 잘못되는 건 또 열 외야.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나는 상정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. 어떻게 되는 되는 것도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지. 내가 그렇게 되는 거는 상상을 안 했었던 거지. 우리가 애가 없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유산을 썼지만 우리한테는 애가 있었잖아. 그거야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지. 11주 있었는데 누가 애가 있었었다고 생각을 하겠어. 오빠는 어때? 나는 아이 한 명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. 근데 우리가 그 애를 보지도 못했고 교감을 하고 뭐 그랬던 게 아니잖아. 그런데도 마음에 한번 품은 아기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. 근데 심장 소리 한번 듣고 이제 11주에서 12주 넘어가는 사이에 유산한 거잖아. 굉장히 충격이 컸었고 내가 아이를 안고 있다가 아이가 죽은 느낌이었어. 이렇게 느낄 만한 사람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 유산하고 1주년 됐을 때 아이를 추모하는 그런 걸 할까 했었는데 근데 네가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안 했었거든. 나한테는 되게 소중한 아이였었다는 생각이 들어. 이런 얘기는 진짜 처음 하는 거야. 진짜 처음 해본다.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에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그 감정을 잘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. 그냥 괜찮냐는 것만 확인했지 그 당시에 얘기를 이렇게 꺼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. 그대로 아기를 가질 생각은 안 해봤어? 해봤지. 그러니까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뭘로도 그 슬픔이 가시지가 않고 이게 평생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그래도 누를 만한 어떤 그런 것은 새로 애를 갖는 방법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아기를 갖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6개월이 되게 길게 느껴질 만큼 빨리 다른 아이가 찾아와서 나의 슬픔을 눌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6개월 동안 너무 또 바쁘고 아이를 가지려는 노력 자체도 못했고 애를 다시 가져야겠다는 생각 자체도 잊어버렸던 것 같아. 그리고 또 결정적이었던 건 유산하고 나서 6개월 지나고 기획 다큐가 들어갔는데 국장님이 올해는 이거 잘해야 되니까 애 갖는 건 좀 안 되지 않겠냐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애 갖는 것보다도 그때는 내가 그 중요한 무언가를 한다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했었던 것 같아. 그러면서 점차 그 생각이 점점 잊혀져 간 거야. 근데 저 슬픔이 없어진 게 아니고 그냥 눌러놨던 것 같아. 그냥. 근데 그게 이제 내 의지라기보다는 외부에서 온 어떤 그런 넌 중요한 일 해야 돼. 이게 나를 그냥 눌러버린 거지. 그래서 그 전에 썼던 그런 일기들이나 뭐 기록 같은 것도 다시 보지 못하고 지우지도 못했어. 지우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. 근데 그건 오빠랑 나랑 똑같았었던 것 같아.
나랑 오빠랑 좀 달랐던 건 그런 거야.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를 품었다가 아이를 보낸 그 감정은 똑같은데 오빠는 조금 더 정성 들여서 추모, 기억 같은 것들을 했고 오빠의 방식으로 나는 안 했던 것 같아. 나는 그냥 도망갔어. 그때 직장에서 사람들도 이럴 때일수록 더 바빠서 잊어버리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. 더 좋은 아기가 올 거야 라든지 지금 이 시기 좀 힘들겠지만 그냥 금방 지나갈 거야 라고 하니까 거기에 그냥 나도 그냥 흘러갔던 것 같아.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나도 더 이제 빨리 나도 그 사람들 말처럼 빨리 아기를 다시 가져야지.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. 되게 신기하다. 이런 얘기를 우리가 8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지. 나는 저 애기 떠나보내고 사실 집에서 되게 많이 울었어. 친구한테 전화해서 진짜 미칠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울었었거든. 그래서 꿈에 나왔나 보다. 오빠 꿈에. 그날이었던 것 같아. 수술한 날. 집에 와서 울다가 잠들었던 것 같아. 침대에서. 그러다가 살짝 깼는데 오빠가 나한테 꿈 얘기를 해주고 바로 내가 너무 많이 울었던 것 같아. 사실 그 이후로 더 그 얘기를 못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. 내가 지금 너무 큰 슬픔에 빠졌구나라는 걸 알았거든. 내가 너무 많이 울은 나한테 너무 놀라가지고 드라마에 나오는 진짜 오열 수준으로 진짜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. 그렇게 울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슬픔 있잖아. 진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슬픔 있잖아. 그래서 그때 얘기만 하면 그 장면이 떠올라가지고 지금도 그때 얘기를 하면 막 눈물이 나는 게 그때 그 장면 때문이야 사실. 그게 나한테는 굉장히 크게 남아있어. 지금도 그 꿈 생각나? 어떤 꿈은 잊혀지지 않는 꿈이 있으니까. 그러니까 저 아이가 나한테 진짜 아이였던 거지. 그랬나 봐. 지금 그 꿈 얘기하면은 울 것 같아. 그치? 난 못하겠어. 나도 못하겠어. 그 꿈 얘기를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어. 진짜 이제 내가 마흔이 이제 몇 년 안 남은 거야. 이 상황에서 내가 아기를 가지면 커리어적으로 되게 중요한 시기였는데 사람이 살면서 지금 그 순간에 중요한 게 있고 애 낳지 말라고 후회하지 않을까? 분명히 나도 애가 있으면 나의 모든 걸 쏟을 텐데 그럼 나는 많이 없어지는 거잖아.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선 사회가 되게 많이 도와줘야 되고 아직 우리나라 사회는 그렇지 않잖아.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 여성은.